안녕하세요. 다론맘입니다. 지난주 프롤로그에 이어 이번 주부터는 제가 수면교육을 했던 이야기를 일기처럼 풀어나가겠습니다. 오늘은 수면교육을 하기 전 상황, 제가 사용했던 수면교육 아이템, 목표 일과표에 관한 내용입니다.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저는 전문가가 아니니 제 이야기는 하나의 사례로만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임신기간 내내 아무것도 못하고 조리원에서는 작정하고 쉬어야겠다고 마음먹고 뒷일은 미뤄두다 보니 막상 아이들을 데리고 집에 돌아왔을 때 집은 거의 창고 수준이 되어 있었습니다. 당장에 분유도 살 줄 모르는 생초보 엄마 아빠가 37주 3일 만에 태어난 이제 갓 19일밖에 안 된 쌍둥이를 데리고 집에 왔으니 이건 뭐 진짜 전쟁통이 바로 이런 거지 싶었습니다. 다행히 정부 지원을 받아 한 달간 산후도우미 이모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지만 산후도우미 이모님이 계신다고 해도 평일 9시에서 6시에만 계신 거라 나머지 15시간 그리고 주말 통제는 저 혼자 혹은 남편과 둘이서만 아이들을 케어해야 하니 이모님이 계시지 않는 시간을 견뎌내는 것이 엄청난 숙제였습니다. 저야 그렇다고 해도 출근해야 하는 남편이 너무 피곤하면 안 되기에 밤에는 아이들 방바닥에 요가 매트 한 장을 깔고 새우잠을 자며 버텼는데 그게 정말 큰 실수였습니다. 저는 출산한 지 얼마 안 된 산모였고 회복되지 않은 상태였는데 무리한 강행군으로 그나마 조리원에서 좋아진 몸이 순식간에 망가져 버렸습니다. 거의 1년간을 걷지도 못해 누워서만 지내던 사람이 아이를 낳자마자 아이들 케어하느라 폴짝폴짝 뛰어다니니 당연히 몸이 견딜 수가 없었던 겁니다. 쌍둥이 출산하신 가정은 신생아시기에 밤수유는 가능한 아빠가 다 해주시거나 적어도 함께 하시는 게 장기적으로 훨씬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저히 견딜 수가 없으니 나도 밤에 안방에서 같이 자겠다며 양해를 구했지만 그걸로도 충분하지가 않았습니다. 다음이가 빨기 욕구가 심해 신생아 시절에도 잠을 자는 시간이 적었고 그걸 몰랐던 저는 배가 고픈가 싶어 1시간 간격으로 기저귀를 갈고 수유하고 하다 보니 밤을 꼴딱 새는 날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전 통잠이 아니라 그냥 잠이 필요했습니다. 다롬이 생후 25일의 일과표입니다. 맨 위가 로우미, 두 번째가 다음이, 세 번째가 로우미와 다음이를 합친 엄마 아빠의 일과표입니다. 언뜻 보기엔 별것 아니네 라고 할 수 있지만 여기서 세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딸 로우미는 입이 짧아 한 번에 10ml, 20ml밖에 안 먹을 때가 많아 수유를 한 번 더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들 다음이는 수유텀이 너무 짧아 수유 횟수 자체가 많았습니다. 서로 다른 시간표를 갖고 있는 로우미와 다음이의 일과를 합친 게 엄마 아빠의 일과표가 되니 거기서 수유 트림시키는 시간 30분을 또 제하고 나면 실제로 남는 시간은 하루에 8시간 정도뿐이었습니다. 그 8시간 동안 잠을 잘 수 있다면 참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8시간 동안 저는 대략 10가지 정도의 일을 해야 했습니다. 유축. 엄마가 되고 싶었던 마음이 컸던 저는 쌍둥이임에도 불구하고 모유수유를 고집했고 직수가 거의 불가능한 현실에 유축수유라도 모유를 먹이고 어쩌다 한 번일지라도 젖을 물릴 수 있을 때 최대한 직수를 시도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모유를 조금이라도 더 먹이고 전량을 유지하기 위해 틈이 날 때마다 유축을 해야 했습니다. 매일매일 유축에 쏟은 시간이 1시간 30분에서 2시간 정도였습니다. 청소. 식구가 늘어나니 정리해야 할 물건도 많아지고 폴짝폴짝 뛰어다니니 매일같이 먼지며 머리카락 생산 속도가 엄청났습니다. 빨래. 빨래는 미룰 수도 밥처럼 배달할 수도 없죠. 내 식구 빨래에 가제수건 120장까지. 건조기가 없던 시기라 어떤 날은 빨래 널고 개는 것만 2시간씩 걸렸습니다. 열탕 소독. 아무리 젖병 소독기가 잘 나와도 열탕 소독은 필수입니다. 쇼핑. 살아가고 있으니 식료품, 생필품도 계속 필요합니다. 택배 정리. 쇼핑은 늘 온라인이니 당연히 택배 정리를 해야겠죠. 택배 정리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분리수거를 잘해야 하는 시대이고
좁은 빌라에 살았던 저희에겐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이었습니다. 기타 집안일. 집안일은 원래 끊임없이 나오는 거 다들 공감하시죠? 샤워를 빼먹고 싶어도 매일매일 아이들 케어하느라 개구리처럼 폴짝폴짝 뛰어다니는 통에 늘 땀으로 범벅이 되어 샤워를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식사. 먹는다기보다는 시간 될 때 입에 밀어넣는 형식으로 가능한 설거지가 나오지 않는 인스턴트 식사를 많이 했습니다. 수면. 앞에 것들을 다 하고 남는 시간에 잠을 자면 하루 수면 시간이 3시간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신랑 회사가 신생아시기 2주 간격으로 금요일 밤마다 야간 작업을 하는 통에 저 혼자 둥이들을 케어해야 할 때가 많아 이러다간 정말 과로사하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도우미 이모님 계약 만료일에 맞춰서 수면 교육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제가 사용했던 수면 교육 아이템입니다. 이 중에 제일 필요한 건 베이비 모니터뿐이지만 제가 사용한 다른 제품들도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베이비 모니터. 제 생각엔 필수입니다. 베이비 모니터 구매 팁은 첫째, 밤에 잘 보여야 하고 둘째, 항상 아이들을 볼 수 있는 모니터 단말기가 있는 제품이어야 합니다. 요즘 단말기 없이 휴대폰이나 컴퓨터로 연결해서 볼 수 있는 제품들도 많지만 아이들 자는 동안 집안일을 하거나 맘 편히 내 시간을 가지려면 아무래도 휴대폰이나 컴퓨터보다는 늘 아이들을 볼 수 있는 물리적인 단말기가 있는 게 훨씬 편리하고 안전하다고 생각됩니다. 베이비 타임 앱. 수면 교육을 하려면 아기의 하루 일과를 깨고 있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야 아기의 오늘 컨디션이나 우는 이유에 대해 예측이 가능해 알맞은 대처를 할 수 있습니다. 옛날 방식으로 노트에 적어도 괜찮지만 요즘엔 무료 어플도 잘 나오니 신랑과 함께 사용하거나 통기보기가 쉽도록 어플 사용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2018년 말 당시 있던 여러 어플 중에서 베이비타임이 저에게 잘 맞아 아기 17개월까지 잘 사용했습니다. 아기 침대. 여기가 너가 잠자는 곳이야 라고 인식할 수 있을 만한 공간이면 됩니다. 저는 무릎이 불편해 이미 아기 침대를 대여해 쓰고 있었기 때문에 따로 준비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스와드럽을 입으면 자는 시간이야 라고 수면의식의 일부로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빠져도 상관없는 수면의식입니다. 수유등. 밤수를 해야 하는 시기니 밤에 수유하기 위해 수유등이 필요합니다. 불을 끄고도 잘 보인다거나 집에 간접등이 있으시다면 굳이 필요 없는 아이템입니다. 밤기저귀. 요즘엔 일반 기저귀도 흡수량이 워낙 좋게 나와 밤기저귀로 사용해도 됩니다. 소변을 많이 봐서 묵직해졌을 때 기저귀 표면을 만져보면 무겁기만 할 뿐 생각보다 엄청 뽀송뽀송합니다. 그러니 기저귀가 불편하다면 무거워서 불편한 거지 축축해서 불편할 일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소변량이 많아 일반 기저귀로 하룻밤을 못 버티는 경우가 아니라면 밤 기저귀도 꼭 필요하진 않습니다. 다음은 생후 6주에서 13주 사이의 기준으로 삼은 목표 일과표입니다. 수면교육 시작 일주일 전 아이들 패턴을 보고 작성하였습니다. 이 목표대로만 되면 하루 8시간이었던 엄마의 자유시간이 16시간으로 2배나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목표는 목표일 뿐 현실은 다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살고자 하는 의지가 강했던 엄마는 그 어려운 일을 해내고야 맙니다. 수면교육 초기 우왕좌왕하던 시기가 있었지만 다행히도 아이들은 엄마의 수면교육을 잘 따라와 주었고 다음이는 생후 80일, 로우미는 생후 89일 만에 통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다음이 로우미가 통잠을 자게 되기까지의 자세한 과정은 다음 주 금요일에 업로드됩니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